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움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일을 어쩔 수 없이 보고 왔어요. 물론 운동도 다녀오고. 근데 어저께 밤에 그냥 딱 자고 아침에 딱 새벽에 딱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맨날 횡보만 했던 비트가 갑자기 엄청 떨어졌네 하고 일을 보고 이제 쭉 차에서 뉴스를 좀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좀 전에 이제 식사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방송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요 근래에 투자하셨거나 아니면 올해 초에 많이 물리신 분들, 그리고 작년 말에 정도에 들어오신 분들 아마 되게 지금 엄청나게 아마 피해를 많이 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오를 것 같이 하다가 또 횡보를 되게 장기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제 심적으로 되게 크게 느끼냐면, 심적으로 이제 부담감이 되게 크게 느끼냐면, 예를 들어서 650대에 있던 게 700만원, 800만원까지 갔다가 또 100만원 떨어져서 예를 들어 700만원까지 갔다가 이거를 두 달, 세 달 내에 이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리스크가 되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게 딱 이거를 딱 받아들일 때 그게 그냥 그러려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장세가 변동폭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11개월 동안 중간에 한두 번만 빼고 거의 600 몇십만 원 선에서 700 아니면 700 몇십만 원 선까지 갔다가 지금 700 몇십만 원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몇십만 원에서 길게 횡보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걸 건드린 거죠. 이제 패턴 자체를 깨버린 거죠. 왜 비트코인,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비트코인 캐시 쪽에서 무슨 포크를 이제 남기고 있어가지고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을 거야. 아마 그 비트코인 캐시를 사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가 그 스냅샷이 끝나고 나면 그거를 다 이제 내다 팔겠다. 그래서 스냅샷해서 그거 하나 받고 이렇게 저렇게 일거양득을 취하겠다. 근데 제가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걔네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벌써 이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이제 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던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근래에 이제 매수를 딱 특정 코인을 이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분할해서 매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약간 그럴 테고, 이제 요 근래에 갑자기 들어갔던 사람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비케를 보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같은 경우 타격이 되게 크죠. 그래서 아마 금 놀래가지고 아마 손절치는 아마 순간도 아마 그런 찬스를 아마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은 되게 찾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대다수의 투자금들이 아시아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라도 아마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건 스냅샷을 진행을 안 하고 그냥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화면이 멈춰놓고 이런 말해서 뭐한데, 어쨌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라는 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더 절실하게 딱 느낀 거죠. 뭔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어쨌든 지금 시세가 별로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이게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더 확고히 오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 다진 게 뭐냐면,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는 분명히 별개의 존재라는 거죠. 포크 이후에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캐시 스냅샷을 하루 전에 앞두고 나서 지금 해시율 전쟁이나 진영 전쟁으로 인해서, 영역 다툼으로 인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지금 파급력이, 지금 비트를 흔들거리고 비트가 흔들거리니까 지금 사토시가로 있는 것 중에 몇 개의 개별적인 코인들은 되게 많이 패닉셀도 나왔거든요. 사토시가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와해되거나 여기서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 다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번에 제가 변곡점이 아마 이번에 G20
이제 전후루에서 올 것 같다는 생각도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번 달 말이에요. 그리고 12월 10일 날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호재라고 생각하는 벡트거래소의 그 거래소 오픈에 관해서도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벡트 같은 경우인데 중요한 거는 G20에서 결론적으로 뭔가 방향성 제시하는 그런 거를 전 세계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중요 이제 G20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140 몇 개국에 있는 전 세계 나라 중에 20개국 안에, 그러니까 영향력이 강한 나라 20개국 안에 있는 나라 그 대표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거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안에서는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사실은 이 암호화폐계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되게 횡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 1000불 정도 덜컥해서 이 세력들이 이제 건드렸는데 심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느꼈을 때는 이게 2, 3천불 하락한 것만큼 아마 심적으로 되게 패닉 같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그걸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수치상으로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냥 금액상으로 따지면은. 근데 뭐 큰 금액이긴 하죠. 근데 암호화폐 쪽에서는 사실 이 정도 금액은 만회하려면은 하룻밤에도 금방 만회할 정도의 금액이긴 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자 봤을 땐 이번에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뭐 와해돼가지고 갑자기 이게 아니라 이번 거는 여태까지 횡보를 해서 그냥 사람들 안심을 시키고 한번 덜컥 한번 해가지고 쇼크를 한번 줬다.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리고 BK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주장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개당 한 1000 정도에 나가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개수가 많진 않아요. 예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1000개도 넘게 한 1200개 정도 있었나? 근데 그거는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몇십 개도 없어요. 근데 어쨌건 괜찮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금 스냅샷도 받고 그냥 내비두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건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가 그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 1시 32분에 이제 코인니스 측에서 나온 뉴스로는 6,000달러 선이 붕괴됐죠. 예, 그래서 6,500불에서 6,000달러 선이 붕괴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시세가 5,500불에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폴로니엑스가 5,700불이고 비트렉스가 그러니까 5,50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빗썸은 654만원 그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어쨌건 5,500불 선에서 어느 정도 있을지 횡보하다가 이제 조금 덜컥도 한번 하고 위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V자 반등 곡선이 금방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변곡점으로 생각하는 게 이번 달 말 전후인 것 같기도 해서. 근데 중요한 건 스냅샷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스냅샷 이후에를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한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기나긴 횡보 장세로 계속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 시장은 멘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선에서는 이거는 손절할 어떻게 보면은 올 초나 작년 연말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는 벌써 이미 그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그냥 멘탈을 강화해서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저께 제가 이 뉴스를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코인니스 측에서 이 뉴스를 다시 냈어요. 여기 보시면은 IMF 총재가 각국 중앙은행 암호화폐 발행 고려 필요라고 이제 그런 뉴스를 비트코인닷컴에서 이제 이 뉴스를 했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금융의 포용성, 소비자 및 개인정보 보호 사기 예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고 해서
실제로 라가르드 총재가 이런 발언을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도 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H채널님인가 그분도 이거에 관해서 이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약간 쉬면서 살짝 유튜브를 봤는데, 근데 왜 하필 지금 선에서 이런 뉴스는 또 나올까? 또 한편에서는 악재 뉴스가 터지고, 예. 그래서 방법은 그냥 홀딩. 그리고 멘탈 챙기시고, 그리고 예, 그러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보시면은 새벽에 이제 1시 38분 가면서 $900, 그리고 2시 34분 가면서 $5,800, 그러니까 100%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뚝뚝. 예? 또 4시 38분에 $5,700, 이것도 뚝뚝. 그리고 $5,600 선 쭉쭉 떨어지네요. 그냥 쭉 떨어져서 이제 아침나절에 8시 33분에 BTC 선물이 약 14%대 하락, 최근 5개월간 중에 최저가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5개월 동안 거의 그 진폭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젯밤 하루 새에 이 정도로 쇼크를 줬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게 그냥 14% 정도 떨어진 게 아니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느꼈을 땐 이게 30%, 40% 이상의 데미지를 온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그게 이제 몸의 피로감도 분명히 줄 거고, 그리고 희망의 로를 못 돌리게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죠, 아주. 예.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각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겠지만 거기엔 분명히 사람 심리에 관해서도 탁월한 분명히 분석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 넣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좀 놀래긴 했거든요. 이거 봐라. 딱 이 정도까지. 그래서 어쨌건 패턴 변화를 주려고 저는 세력이 지금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500선에서 향후 어떤 장세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 제 희망회로는 깨지지 않아요. 왜냐면 다, 어느 정도 이게 저도, 제가 그리는 그림이 있고 퍼즐이 있는데,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뭐 부동산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주식이 낫겠어요? 그것도 뭐 주식도 여태까지 양적 완화했던 거, 아니면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나라에서 뭐 차입했던 돈 감세 정책에 의해서 주가를 받치고, 한국 같은 경우 국민연금에 있었던 자본이 그 기둥을 떠받치고 그랬었는데, 그건 그냥 사실은 알고 보면 의미 없는 지지지, 그게 무슨 지지가 있겠어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오늘 나온 정책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더 확실해졌다. 시나리오 자체가 더 확실해졌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확신에 차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사실 시세가 까져가지고 이제 홀딩하신 분들한테 솔직히 죄송하긴 한데, 예, 어쨌건 저도 홀딩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홀딩하고 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되게 웃긴 게, 여기 보시면은 9시 34분이구나. 이게 오전에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BTC 투매로 시장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트위터에 이제 발표를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15일 날 블록체인 스타트업 엔체인 수석 연구원이자 BCH 하드포크 비트코인 SV 진영의 대표 주자인 크레이그 라이트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모든 BTC 채굴자들이 BCH 채굴로 전향한다면 우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소유하고 있던 BTC를 달러로 현금화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BTC 시장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해서 공포감을 지금 엄청나게 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비트코인 ETF가 지금 승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세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로 인한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여기서 시세가 급등락이 여기서 더 갭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자, 세게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ETF 허가 승인을 받으려고 거기 이제 서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럼 그거에 관해서 여기서 더 많이 만약에 시세 등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게서 그거를 ETF에 관해서 승인을 내줄 것 같으세요? 저는
승인을 안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선이 있다. 그래서 그 선은 분명히 지킬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도 사실 등락폭이 엄청 큰 장세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두를 못 내는데, 여기서 더 많은 진폭을 주면 저는 제가 봤을 때 ETF 승인 심사에서 어떻게 보면 결격 사유로 그게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크레이그 라이트나 우지안이나 중국의 비트메인 진영이든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소뱅이든 아니면 IBM이든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알게 모르게 다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고 다 그렇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시장을 건드려가지고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빌미로 해서 그거를 이제 명분 삼아서 비트코인까지 이제 흔들거리게 하고,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결국에는 밑에 있는 사토시 가격에 있는 알트들도 흔들려서 좀 빠져요. 저도 좀 빠졌거든요, 사실은. 근데 생각보단 많이 안 빠졌어요, 비트코인 개수는.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달러가로 하거나 원화가로 한 건 좀 빠지긴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이 계기를 통해서 이번엔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도 많이 아마 긁어 먹었을 거고, 하다못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많이 받아 먹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진폭을 더 길게 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 논리가 맞는다면. 근데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건 제 희망회로에 껴맞추기 위해서 비약을 하긴 했지만, 어쨌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건 상식적으로. 여기도 보시면은 브라이언 켈리가 BTC 시세 하락, BCH 하드포크 대한 시장 우려 반영이라고 해서, 브라이언 켈리도 CNBC에 따르면 BK 캐피탈 최고 경영자이자 암호화폐 전문가 브라이언 켈리가 14일 BTC의 시세 하락은 BCH 하드포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BCH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BTC, BCH 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오히려 기회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라고 이분은 브라이언 켈리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긴 그러니까 횡보 장세가 아까 5개월 동안 계속 횡보하다가 5개월 만에 지금 14%로 선물 하락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오래 있으면 시장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한번 덜컥덜컥 털어줘가지고 먼지도 털어내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찐데이 같이 붙어 있어야죠. 어쩌겠어요, 지금 선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긴 오랫동안의 횡보보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면 제가 봤을 때 뭔가 패턴 변화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뉴스도 이제 이게 10시 14분에 나온 건데, 미국의 공화당 하원의 암호화폐 상품으로 SEC 우회 가능.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워렌 데이비슨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암호화폐를 증권보다는 상품으로 취급함으로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관할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는 또 ICO가 증권법을 우회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권형 토큰이 중요하다 해서 티제로나 아니면 폴리메스에 관해서 되게 많이 집중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코인 자체가 어떤 하나의 영역을 포함해서 한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따지면 상품으로 분류되는 코인들은 과연 그러면은 그 존재 가치를 인정 못 받냐. 그러면 상품으로 포함될 수 있는 그 코인들이 비트코인도 될 수 있고, 하다못해 더 나아가서는 이더리움도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게 어폐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딱 단정을 지어버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증권형 토큰,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 따로 그리고 상품형으로도 또 따로 아마 분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번 달 말에 G20에서 분명히 G20가 있으면 거기서는 전 세계에 있는 금융 중앙은행 위원장들 있잖아요. 한국도 한국은행 위원장이 있고 미국도 미국 중앙은행 위원장이 있잖아요. FOMC. 그러니까 그쪽에 그러면은 어떤 그 안에서도 다시 G20 회의가 끝난 후에 바로 이제 뭐 날짜를 많이 차등을 안 두고 아마 그런 회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패턴 변화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이렇게 지리한 장세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상향 쪽으로 갈 확률이 저는 ETF 승인 전에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내지 4월 달 정도가 저는 ETF 승인하고 세계 경제가 흔들거리는 거랑 이것저것 이제 맞물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오늘 한국에서 나온 그거랑 그 뉴스랑 해가지고 제 생각을 DSR이랑 같이 이제 뭉뚱그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폭락, 중웨이보 실검 순위가 4위,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비트코인 폭락이 15일 오전 중국 유력 커뮤니티 웨이보의 실시간으로 검색의 순위에서 4위로 올랐다. 검색량이 엄청나네요. 74만 1,501에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비트코인 폭락에 관해서 중국 웨이보 실검 순위 4위,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까 네이버에 잠깐 보니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폭락했다고 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준다기보다 비트코인 폭락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때 규제안이 어떻게 이제 정부에서 방침을 어떻게 세울 거다. 그래서 등락폭이, 그러니까 많이 폭락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점진적으로 쓸 거다라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네이버, 그러니까 커뮤니티 사이트도 분명히 사람들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호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유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한 하나의 지금 그냥 털기라고 하면은 뭐하고 패턴 변화를 위한 분위기 반전? 이렇게 말하면 아마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제가 그리는 그림에 관해서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방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를 제가 뭐 별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방송을 기다리시고 그러신 분들도 그래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저는 다 투자 수익을 종합적으로 많이 다 갖추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도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도 방송을 계속 하는 거고, 오늘 좀 약간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너무 많이 놀라지는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거는 16일 날 새벽 이제 스냅샷을 지나서 조금 시간 변화 시차를 두고 이제 안정권으로 다시 이제 금방 시장은 아마 금방 회복될 거니까. 근데 또 지금과 같은 횡보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의 로를 또 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좋아,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5개월 동안 안 건드렸던 이 어떻게 보면은 바둑판이라 장기판이라 봤을 때 그거를 승질난다고 한 번 엎은 거거든. 한 번 엎은 거거든. 엎었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새 그림을 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5개월 동안 했던 거를 엎어가지고 지금, 만약에 장기판을, 던져가지고 그게 깨져버릴 정도까지 지금 던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했다가 싹싹 깨끗하게 닦고 거기다가 새로 그림을 이쁘게 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나오셨네. 이분은 항상 위기 때마다 나오시는데, CVC CEO 비니링햄이죠. BCH 하드포크 설문조사 진행. 이 사람은 꼭 이런 거 꼭 이게 항상 여기 끼더라고. 그래서 BCH 하드포크 설문조사 진행 48% 오리지널 체인 지지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도 이제 뭐 이게 뭐 비트코인 캐시 뭐 이게 해가지고 뭐 암호화폐계가 뭐 막 그렇게 절대로 이 시장이 이 상황에서 완전 바닥이 완전 꺼질 때까지, 그리고 이 지금 여태까지 지지 하락 횡보를 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든 것도 사실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땐. 근데 그 패턴을 확 이제 지금 패턴 변화를 주려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마음을 먹고. 그래서 비닐이김에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제 그 CVC라고 시빅이라고 그 신원 인증에 관해서 이제 그 괜찮은 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빅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CVC라고. 그래서 지금 시세가 재미없긴 한데 괜찮은 코인이에요. 예. 이런 데도 자꾸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보시면은 누가 BCH 해시 경쟁의 승자가 될 것인가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하고 1278명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응답자 중 48%가 오리지널 체인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SV와 ABC 지지율은 각각 31%, 21%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SV만 나올지 아니면 ABC까지 해서 같이 줄지는 몰라요.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는 반드시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하드포크는 비트코인 캐시의 영역 확장을 의도한 하나의 연극이다. 근데 더 제가 놀란 거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캐시의 저력에 관해서 전 이번에 되게 놀랐다는 거죠. 예. 왜냐? 비트코인 캐시하고 엮여져 있는 그 세력들이 사실은 비트코인하고도 되게 많이 엮여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전체 생태계를 주무른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면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무르니까 이렇게 전체 시세가 지금 그러니까 등락이 되게 하고 전 세계가 지금 그냥 뭐라 그래 이거를 지진 나듯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하지만 그거는 동아시아예요. 예,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주도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됐건 아니면 향후 암호화폐 가게 됐건 동아시아 쪽이 제가 봤을 때는 미주나 아니면은 저 유럽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쪽.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건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는 그림이 더 확실하게 아마 나올 거예요. 예. 그때 가서 누가 보는 시각이 정확한지에 관해서 분명히 나올 거니까. 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을 할게요. 제가 만약에 잘못 봤으면 잘못 본 거고. 예. 그랬다면 제가 인정하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은 유난히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2015년 말 그러니까 2016년 초반에는 대거 왔고 2015년 말부터 이걸 했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비트코인 캐시가 난리 난 적은 없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뭐 어쩌저쩌고 해서 그렇게 계속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매스컴이나 이런 뉴스에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룬 적은 없어요. 아마 트위터 같은 데도 뒤져보면 비트코인 캐시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 뒤에 숨어있는 놈들도 사실 알고 보면 전반적인 이 지금 생태계를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이 아마 칼자루를 쥐고 있다. 예. 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저는 SV를 하나씩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그게 이제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트레이딩도 잘 못하고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고점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쨌건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괜찮아질 거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1시 54분에 나온 뉴스인데 646만 달러 규모 BCH 이체 발생이라고 해서 되게 큰
큰 금액이죠. 그게 BCH 이체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작업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그리고 코브라라고 해서 ABC 진영 패배 시나리오 예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단언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SV를 하나씩은 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게 어디가 이겼다 뭐 끝났다 뭐 이렇게 말해서 뭐 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스냅샷을 찍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나서 시장이 이제 평정을 찾으면서 아마 다시 시세가 이렇게 저렇게 될 거예요. 근데 뭐 못 믿으시겠죠, 제 말을. 그리고 불안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패닉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잠을 못 오늘 밤에 아마 잠을 다들 안 주무실 분들이 되게 많을 확률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잘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이체가 됐는데 3시 4분에 BCH 네트워크가 1184만 달러 규모 이체 발생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되게 많이 이제 옮겨지고 있죠. 그래서 존 메가피 희망회로의 이제 선두주자는 노보그라츠고, 존 메가피도 이제 맘먹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만만치 않죠. 예, 희망회로의 주자로서. 근데 BCH 해시율 전쟁 우지한 전폭 제지라고 하는데, 저도 우지한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지금 반대되는 시나리오도 많은데, 우지한이 이제 지금 현재 인공지능 쪽도 그렇고 하고 있는 사업들 벌려놓은 것도 있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들어가서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아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비트메인의 우지한의 우세로 시장이 다시 한번 재편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우지한이 뭐 사임을 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부도가 나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제 스냅샷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는 아니겠지만 이제 보자는 거죠. 누구 말이 맞나. 예, 분명히 저는 반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켜보면은 알겠죠, 이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쨌건 뭐 별 엄청나게 재미난 뉴스나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을 엄청 잘해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엄청 좋은 뉴스는 많이 못 드리고 항상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에 관해서 이 방송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엄청나게 이제 쇼크를 드시고 쇼크를 먹고 이제 좀 기분이 되게 우울하실 분들이 되게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 정도까지 흘렀으면은 아마 그냥 굳은 살이 배겨서 딱지가 안 져가지고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급락장의 연출로 인해서 그 굳은 살에 딱지가 배긴 거를 딱지를 떨고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살이 돋아나게 만드는 어떤 지금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 그래서 너무 많은 희망회로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중요한 거는, 저는 시장에 어떤 변곡점 변화를 주기 위한 하나의 지금 한 번에 그냥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태까지 버텼는데 한 달만 더 채우면 거의 1년이잖아요. 근데 G20도 이제 이번 달 말에 있고, 지금 전 세계 경제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안 좋은데, G20를 전후로 해서 잠깐 동안이라도 아마 시장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긴 해요. 근데 암호화폐 장세도 주식시장도 물론 마찬가지로 변화는 분명히 호전적으로 올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암호화폐 장세가 결국에는 많이 호전될 확률이 내년으로 가면서는 점점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돈 투자할 데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되게 많이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다른 뉴스에서 다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이었고요. 예, 막판까지 힘내세요. 예. 다 왔어요. 다 왔어. 끝났어. 이제 화이팅!